대통령 지지율 얘기로 가면 코어 뭐 이런 말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고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쪽에서 빠질 겁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럼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번 그 전당대회 선거의 의미라고도 생각해요. 굉장히 아주 근원적인 곳을 건드린 거예요. 그분들의 그동안 이제 그분들은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성스러운 전쟁, 성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같이. 근데 그 교주의 예언이 지금 다 틀린 거예요. 그 자꾸 유시민한테 지금 뭔가 한마디 해봐라 막 이런 상태 아닙니까? 왜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그렇죠. 딴지 게시판에서 깨졌어요. 이제 유시민을 빨리 좀 출연시켜라. 또 당신 김어준이 언론인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지만 그렇죠. 오케이 그럼 받아들일게요. 대신에 유시민이라도 출동시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론이 인지 많더라고요. 부조화가 너무 괴로우시겠죠. 왜냐면 그동안 이상한 얘기를 듣고 계속 세계관을 확장시켜 왔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차갑거든요, 늘. 표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근데 김어준 씨가 저는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매우. 것이 지금 그렇게 그루밍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고 개혁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지지자들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취지로 쭉 몰아왔어요. 여태까지 합당과 그렇죠.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그래놓고 이번에 김민석이나 송영길과 직접 막 한 30분, 40분 대화지 인터뷰를 빙자한 그러면서 알게 된 거야. 내가 잘못 알았네. 그때 알았을까요? 아니 적어도 확인은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진짜요? 이를테면 정청래랑 대통령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묻잖아. 아니 그 뉴스공장에서 그걸 모르면 어쩌냐고 물병을 확 들을 기세로 네. 야단치잖아. 아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취재를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현타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단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가 오도했던 그 수십만 수백만의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쵸. 저는 그게 언론인으로서 김어준이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한계라고 생각해요. 맨날 그렇게 뭔가 잘못 끌고 갔다가 자기만 쏙 빠져 사과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 무지와 오해의 광야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쵸. 이 표현 괜찮지 않습니까? 무지와 오해의 광야. 그렇게 해서 에스파 윤석열을 옹호해줬던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사실 주진우 씨도 마찬가지고 김어준 씨도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을 진 모습이 없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기자들은 계속 비판을 했지만 어쨌든 그냥 익스큐즈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한 번은. 근데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들 사실 본인이 그런 식으로 그 방송에서 퍼뜨리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글쎄요, 저는 정말 한 번쯤은 근데 왜 성찰 안 하냐? 교주 모델이라 그래요. 전지전능한 신과 예. 교주 제사장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결점의 정말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조명탑 올라 난동 부리는 민주당원. 이게 얼마나 세계적인 추태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계적인 주택. 그렇잖아요. 그럴만하네요, 정말. 좀 생각해 보세요. 안 보는 예. 그림이긴 해요. 한 전당대회에서. 10몇 년 전에 왜 우리가 좀 난닝구라고 막 이렇게 좀 비하했던 좀 약간 소동 부리는 그 이상한 그 극성 민주당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네.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옛날 그 분수대 해외 토픽 그런 뉴스 네. 이거 분명히 이제 장담하는데 전 세계 아마 오늘 한국 정치 사회면 톱입니다.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하는데 누가 이러고 있다고 쳐봐요. 이분이 올라가가지고 막 그네 타고 막 그랬더라고. 아이고. 근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한 손으로 다 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한 얘기가 완전히 뉴스공장과 유시민한테 그루밍 당한 그 결과로서의 사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백히. 그렇죠. 네, 명백해요. 이게 보면 민주당 친명 반명이 어딨냐, 신천지가 어딨냐. 이거는 정청래 주장이고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찢었단 말이에요. 큰 포스터를. 그러면서 왜 찢었냐 그랬더니 왜 이상한 사람들을 픽업하냐. 주변에 아부하고 직언하지 않는 사람들만
뽑았다라고 하는 유시민한테 또 구름이 된 말을 한단 말이야. 아 이거 되게 불안한 게 김진성 씨 그 테러 일으켰던 중요한 표. 너무 그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김진성 씨가 이상한 거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막 세뇌당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재명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실제로 좀 하고 다녔는데 그걸 가볍게 들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거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망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김진성 씨 사건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수천 명이 그 모인 테러 사건. 전당대회장에 이런 철골 구조물에 올라갈 정도의 감행을 했어. 네. 그러니까 자기는 김진성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게 확 돌아가지고 확신에 차서 한 거예요. 확신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음 행동을 뭘 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이 고성국에 의해서 그루밍이 됐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우리는 고성국과 뉴스공장을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불쾌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 아까 댓글에 뭐 현장에 이런 뭐 요원들이 없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전당대회가 있을 때는 그 현장에 뭐 경찰들도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부터는 이제 짐 검사도 하고 이제 입장할 때 다 제한을 두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이런 일이 뭐 현장에 가지를 않아서 그런데 왜 일어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는데 그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계획적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예. 이 출입이 많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올라가 있었다라는 네. 지금 계속 리포트가 그래서 나오고 이건 충동적이 있거든요. 아니라 계획적이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지난번에 그 광주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아마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정청래 지지자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어딘가에 탓을 하고 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으로 저는 타겟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치적인 뭐 신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단순히 뭐 SNS에 글을 올린다 이런 수준이 저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이런 뭐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쭉 증폭이 되어 왔단 말이죠. 이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만들어진 인식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주간경향에서 되게 중요한 분석 기사를 올렸는데 주간경향 정청래가 민심이라고 한 딴지 게시판 무슨 얘기 하나 보니 저는 정청래가 불을 질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에다가 무한한 권력을 부여한 장본인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최민희 등이 사실 그 딴지 게시판에 일종의 청지기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계속 권위를 부여한 것인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분노를 키우지 않았지만 김민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방어막이죠. 네. 김민석을 향해서 분노를 증식시켜 왔다가 결국 이제 그 방어판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 개념으로 인식이 부정하게 양산됐는지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걸 제가 이렇게 다시 표식을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이제 김민석에 대해서 계속 비난이 폭증하다가 2월이죠. 2월이면 합당 이슈가 고조될 때부터 이재명에 대한 부정 여론, 부정 여론이 증식되면서 이제 꺾입니다. 지지세가 적대 감정이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난 5월 말부터 그러니까 지선이죠. 지선 앞두고 이재명이 마이너스가 돼요. 딴지일보 게시판의 정치인별 우호도 추이를 보면 그리고 정청래가 이재명에 대한 증오를 먹고 자라납니다. 정청래에 대한 지지가.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호남 투표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된 것이죠. 네. 자기들의 어떤 그 인식과 대중의 그 인식의 갭이 확인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게 그 자기들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본인들 내부에서의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본인들 내부에서의 얘기만 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광주 이후에는 이제 그게 외부로 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좀 퍼블릭한 곳에서까지도 그런 행위와 말을 지금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재명에 대한 사실은 흔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재명을 까는 정치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또 지금 그 호남 네. 그 경선 이후에는 또 호남에 대한 네. 비하로 또 반도체 뭐 팔아 옮겨가고 넘겼냐 뭐 이런 식의 막 이상한 댓글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 건 근데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김민석이 또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서울 경기권에서 정청래가 딴지 어디죠? 그 여론조사 꽃 거기서 조사한 것처럼 압도적으로 이기는 여론조사가 그 결과가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권에서도 이겨가지고 그걸 뭐 호남만의 민심이다 이렇게 더 이상은 몰아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의 뇌피셜인데 그동안은 대통령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소위 말하면 해석의 권력, 그 이석현 평론가가 많이 해석 권력? 먼저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직접 하니까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석 권력을 행사해 왔다가 이번에 이제 두 전 총리와 그렇죠. 전 당대표가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한 얘기를 네. 통해서 명청 갈등이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정해지니까 이제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저는 여론조사를 통한 해석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론조사 꽃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 꽃에 의존한 해석 권력도 해체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보시죠. 표집 자체가 ARS 같은 경우는 진보가 표집이 많이 됐어요. 이번엔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RS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9, 부정평가 58로 격차가 무려 마이너스 17%포인트까지 차이가 났고요. 저희는 전화 대통령 면접 조사는 53.5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주중 통계고 저희는 주말 통계거든요. 주말에는 저희 조사상으로 보면 직장인들이라든가 네. 그 민주당에 유리한 층이 많이 응답하는 시간대인데 이거는 그렇다면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어 표집 지지층 자체가- 빠졌다. 다시 그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 망할 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더 들어보시죠. 앞으로 한 1, 2주가 고비인 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ARS 조사를 주로 언론사들이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진보 표집이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진보 표집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지금 초반대 국정 지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진보 표집이 덜 잡혔을 때 전당대회 이후에 그럴 때는 진짜 30% 후반대까지 내려갈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주가 굉장히 그러니까 긴장되는 3자는 상대성이 커가지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전임 대통령들이. 그래서 지금 마침 전당대회가 끝나는 이 시점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1, 2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특히 문화일보가 김어준의 그 여론조사 해석 권력을 바로 깔때기로 확대 재생산합니다. 문화일보. 30%대 찍고 지지율 회복된 대통령 없다. 김어준의 말. 자기들이 엄청나게 흔들어가지고 40% 만들어 놓고 30%대 되면 이제 끝난다. 이런 그 주장을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저도 다 개뻥인 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21년 4월 27일부터 29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네, 보시면은 21년 4월에 30%, 5주차 때 29%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끝났어야지 문재인 정부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일보에 따르면 22년 5월 다시 1년 뒤죠. 문 대통령 마지막 국정 지지율 45%, 87년 직선제 부활 후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 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 현 정부를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보수 매체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그 흐름을 이택수는 이 세 명의 여론조사 사기적 여론조사 일당과 좀 디커플링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널리즘 우리 김용민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매체죠. 이택수 이 대통령 지지율 전대 끝나면 다시 오를 것. 이택수는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이택수가 사실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김어준 씨. 그래서 그동안 이제 뉴스공장 출연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이 머리 계산이 빠른 친구거든. 지금 디커플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용민 TV에 출연을 했어. 가서 거기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제 43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리얼미터 이택수는 정청래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 후보 지지층이 이제 급격하게 여론조사 응답률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청래 후보 지지층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아지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은 정청래 후보가 아예 안 나왔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사실상 전쟁 수준의 전당대회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전당대회가 뜨겁지 않고 좀 그냥 조용하게 치러졌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당 밖의 악재가 뭐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리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 네, 일단 지금 여론조사가 뭐 저쪽에서는 뭐 코어가 떠난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코어가 떠난다는 근거를 대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지가 떠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논리가 좀 이해는 되지 않고, 사실 지금 지지율이 저는 하락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와대와 당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보내야 하고 지지를 보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년이나 뭐 그런 계층들에 있어서 실망감이 좀 많이 큰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그 조국 혁신과의 합당, 그리고 지금 6.3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국 당과 합당을 안 해서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떠난 거예요. 굉장히 지금 공정을 생각하는 최신 또 요즘의 청년들은 조국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으면 불공정의 상징이거든요. 그런 당과 합당을 하고 지금도 보면 이럽니다. 제가 지금 거의 사실 그쪽 방송들을 저는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조국 당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조국 당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제가 들은 방송 맞습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고요? 왜냐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지금 많은 탄압과 핍박과 그리고 이 소수의 수를 가지고도 40몇 %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는 우리를 위해 투표해 줄 인원들이 있으니 지금부터 당원 모집을 하자. 왜냐하면 다음 총선은 아마도 김민석 대표님이 되셨을 때는 거의 다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단수공천이나 이런 거 최소화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당원 모집이다. 당원 모집은 내년 8월까지 거의 당비를 뭐 6개월 이상 낸 사람들이 자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차라리 당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우리 세를 불려서 그리고 나서 조국 혁신당이 우리 당으로 들어오게끔 그 구조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총선에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나면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정권을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에서의 그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야, 그러면 좀 당원 가입해야겠다.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번 그 전당대회 끝나고부터는요, 저는 당원 가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당원 가입이 그냥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총선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로 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입당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정은혜 의원 말씀 맞다나 당원 가입 많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인으로 정은혜 의원 네, 정은혜라고 써주시면 써주시면 좋을 좋겠죠. 것 올라가요? 네.
사실은 이번에도 900원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제 지지율 얘기를 좀 하면 저렴해. 900이면이. 제가 저렴합니다. 이게 그분들이 이제 당내 야당을 앞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결사항전을 할 것 같고 뭐 게릴라 전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얘기로 가면 저는 이제 코어 뭐 이런 말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고 소위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쪽에서 빠질 겁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자꾸 그 코어 이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지 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왼쪽에서 썰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고 이미 지금 한 선반영 돼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뭐 약간 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중도 우클릭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빠져나간 만큼 새로운 곳에서 벌충을 해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지금 이제 그냥 모호한 실용 혹은 모호한 화합 이 정도로는 승부가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김민석 총리라면 엄청 이런 걸 다 인지하고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 초반 몇 달간은 상당히 놀랄 만한 그 중도 우클릭 전환이 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전 지지율 회복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하튼 그 얘기는 상당히 지금 논쟁적인 얘기를 아주 캐주얼하게 꺼내가지고 좀 900 놀랐는데. 얘기하면서. 네. 여하튼 그 얘기는 조금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박시영은 근데 여전히 고집을 김어준이 호남에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한 14%가 앞섰다. 네. 예를 들면 14%? 예를 들면 네. 50대 36으로 앞섰다. 송영길이 만약에 10%만 가정. 네네네네. 김민석 50, 정청래 36. 예를 들면 네네. 송영길 10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벌어졌다. 네네. 13%.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는 정청래가 50, 네. 김민석이 40.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근데 나 어떻게 이런 허술한 실력 가지고 컨설팅 업체를 하면서 돈을 벌지? 뭘로 영업을 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충청 같은 경우에 20% 이상 이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다 번판이 깨지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도 나와서 방송을 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염치가 없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청래를 배려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다? 제가 정치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메타인지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내가 여기서 당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메타인지는 그냥 분위기 파악, 상황 파악,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저도 주제 파악. 사실은 영어 공부를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하버드 나오셨어, 하버드. 네, 그 김민석 총리님께서 졸업을 하셨던 케네디 스쿨. 저는 사실 김민석 그 전 의원님을 과거에 뵙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러니까 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추천서를 받고 갔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영어 실력이 굉장히 없었어요. 제가 26에 그 영어학원을 처음 갔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만약에 당시에도 아시겠지만 토플 100점을 맞으려면 100점만을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토플 100점이 넘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실력이 60점이면 60점 반부터 들어가는 게 제일 빨리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를 해놓고도 아니면 여론조사에 어떤 가정을 자꾸 넣어서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뭐 확증 편향 정도 수준이 지금 돼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박시영 씨도 그렇고 조금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그런 눈이 더 키워져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그러기에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대형적인 사자의 화법이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을 덧붙여서 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뭐 서해 바다에서 뭐 이렇게 석유가 나오고 뭐 핵무기를 가지면 당연히 우리도 G2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덧붙이니까. 컨설턴트로서 거의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은 조금 전에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 채널 댓글에 그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컨트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박시영 TV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민주파출소에서 구글에 신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박시영 TV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저는
좀 더 그 넓은 의미의 포괄적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저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보도했던 것처럼 아하. 그 소위 말하면 컨설팅 회사. 그렇죠. 정책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 유튜브 업계가 좀 청소가 돼야 됩니다. 아, 네. 비정상의 정상. 특히 저도 2020년 총선 때죠. 그래서 아, 또 포레스트 은혜 나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 들은 바가 많은데 그걸 어쨌든 저는 뭐 모든 진실은 저는 드러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저는 밝혀져야 되고요. 사실은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이번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바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윤리위원회가 막 돌아가는데 우리는 조금 그거와는 다른 결로 지금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축축 쌓여왔던 것들이 지금 많이들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발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우리 당내에서 굉장히 잘못된 뭐 문화라든지 그런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싹 정리를 하고 다음 총선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정말로 당원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런 후보자들이 당선이 되는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천지 관련해서도 뭐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도 보면은 김인석 의원이 박선원 의원한테 사실상 지금 뭐 선 지시를 했어요. 당신이 저 최고가 되면 신천지 뭐 이중당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좀 그거를 체크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벌써 했습니다. 미니 최고위의 회의가 네네. 이루어졌었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허지영 기자가 네, 단독 저희가 보도했었던 취재한 내용 원하시면 민주당이 제보해드려야 되겠네요. 사실 우리가 혹시라도 이게 뭐 선거 과정에 뭐 좀 다른 의제 뭐 원치 않는 방향으로 튈까봐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절제했습니다, 있어요. 진짜. 네네. 네, 더 할 수 있었는데. 신천지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번에 개입한 의혹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처남, 네. 손이 처남. 그 부분도 저는 어제도 제가 정청래에게 전화했는데도 역시 전화 안 되는데 안 받아요? 반론권을 행사 안 하고 계시는데 오늘 약간 이제 또 전당대회 연설을 보는데 전당대회 이게 최민희 반론권이라고 의원이 반론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지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언급했어요. 신천지 여기 있습니까? 뭐 네, 이렇게 아니 그러면서 이제 뭐 막 정청래 후보의 뭐 가족까지 이렇게 한번 건드리냐 뭐 들어보시죠. 이런 말을 네.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구나. 그게 그건가 봐요. 시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지지자들이 호남에서 정청래를 염했으니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라고까지 말합니다. 역대 어느 전대에서 이런 저주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노 친문을 콕 찍어 퇴출시키. 야, 우리가 친노 친문을 언제 꼭 집어서 퇴출시키려고 그랬니? 아, 이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 주장들이 SNS상 거품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시민 작가 비판이 반명의 기준이라는데요. 이런 흑백 논리가 왜 전대에 등장해야 합니까? 유 작가의 지성인적 평론을 저는 취사 선택합니다.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비판할 필요 없답니다. 자기는 취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결과가 역사에서 아주 또 반응들 입을 보세요. 허하고 깜짝 벌리네요. 놀랐습니다. 예. 네. 유시민 작가의 역할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짜증을 내? 대통령님 화를 내, 우리한테. 1심 실형 나왔을 때 만일 당내입니다. 저는 팀 정청래로 뛰는 게 이토록 비난받을 일인지 만신창이가 될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는지 이제 알았지. 메타인지가 없다는 거죠, 바로. 지금 발표하고 있다고 오늘 하네요. 저희 네. 정청래는 반명. 네. 자, 발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아직 시작 안 됐군요. 자, 일단 기산이 그러면 아닌가요? 계속 네. 지켜봐 주시고 이어서 듣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예. 자. 이고 신천지고 분열주의 비밀연합의 수계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청래를 신천지로 몰려고 처가의 슬픈 가족사까지 끌어들이는 자들을 처가의 슬픈 가족사를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이는 자 여기 계시네요. 일단 저는 뭐 슬픈 이야기를 전한 적도 없고 그냥 신천지면 슬픈 거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신천지 이게 처남이 손이 처남이 신천지 교인이다.
라는 복수의 증언을 보도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건 그냥 정보인 거지. 그게 무슨 서사도 아니고 슬픈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한 가정의 아픔을 제가 다 해친 그냥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보도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 처가의 슬픈 가족사까지 끌어들이는 자들을 당원 여러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됐습니다 지금. 뭐 무슨 슬픈 가족사가 있나 보군요. 좀 더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또 좋은 허재현 정보. 기자의 또 취재욕을 불태우게 만드네요. 자,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과 약속된 시간이 6시 반인데 일단 여기서 저희 방송 공식 방송은 마치고 두 분 스케줄이 있으시면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게 스케줄입니다. 이거 네. 지금 허재현 기자는 중요합니다. 일단 이거. 결론까지 지켜보실 네. 거고 혹시 뭐 방송을 내팽개치고 그냥 혹시 시원하게 자기 들게 하네요. 일정 있으시면 그냥 가셔도 아니 되고. 일단은 제가 지금 흡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와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건 네, 가능하죠. 잠시 이석을 허용하겠습니다. 진짜 프리하다. 그리고 스케줄. 저는 근데 오늘 꼭 결과를 같이 보고 가고 네. 싶어요. 좋습니다. 아직 역시 좀 책임감이 시간이 남다르십니다. 우리 남았으면요. 정원희는. 아닙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화장실 좀 갔다 아니, 오시고. 발표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기서 흡연하세요. 여기서 해도 네. 되죠. 유튜브 제재가 걸릴 거야 아마. 약간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그런지 약간 좀 자유분방합니다. 흡연은 죄가 아닙니다. 네. 네. 취사 선택 중. 취사 선택. 자, 지금 아직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딱 담배 피고 올 타이밍이네요. 자, 아이고. 많이 떨려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다녀오세요. 떨립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된 내용 이럴 때 대비해서 제가 요즘에 이번 경선 최고의 발견 중에 하나가 송영길. 연길이 뭐 제가 연길이 보이 때문에 요거 보다가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는 연길이 보이 영상을 보시면 피로가 다 풀리고 긴장도 좋아요. 해소가 됩니다. 자, 연길이 보이 저희가 챙겨놓은 것만 해도 한 100여 개가 돼요. 재미있는 게. 근데 요거 연길이 보이가 직접 저한테 보내온 영상입니다. 오. 야. 든든하다. 조금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고 들어갔대요. 6, 7, 8, 9, 10. 네, 이분 체격이 진짜 딱 무슨 씨름 선수 저는 같아요. 별로 재미는 없어. 근데 요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 연길이 보이가 5개 국어 하거든요. 5개 국어 하는 영상을 짧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꼽 꽉 잡고 보셔야 돼요. 자. So President Moon Jae-in is a strong philosophy to connect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rough the economic cooperation. So 러시아어.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 전혀 뭐 중국어. 所谓的新北方政策经济协力的 천재입니다, 천재. 멋있다. 见效的军事进展。包括的朝鲜問題がないです。 일본어. 간판에 마시오, 간판에 마시오. 곤방와, 곤방와. 자, 한국어. 한국어도 잘하시고. 한국어. 자, 한국어 특이한 한국어를 합니다. 여기 양파 까는 거 있어요? 예? 자, 양파. 요 이어지는 양파 먹방 있으면 좋은데 너무 전 재밌게 봤어요. 그 송영길 의원님이 항상 저도 이제 같이 의정 활동을 했는데 항상 책을 들고 다니시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맨날 그 책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맨날 책 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제일 처음으로 제 방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또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청년 정치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청년 정치 얘기하시는 게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고 과거에 또 구치소 계실 때 제가 또 면회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의원님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약간 글썽글썽하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제가 딸이 있거든요. 근데 제 딸 하면서 시아라고 하는데 이름이 근데 그걸 다 기억하시면서 시아는 잘 있냐? 지금 몇 학년이냐? 이러면서 그거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좀 마음이 안 좋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송영길 후보님의 그 연설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네, 멋진 연설. 저는 요것도 분식회계 이 송영길 의원이 연대 경영학과 제 과 선배예요. 사실. 근데 경영학과 나온 사실 그 상법에 되게 능한 변호사거든. 분식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영학과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분식회계. 분식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이익이 남지 않았는데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과대 계상해서 과대 부풀려 가지고 회계 보고서를 내므로써 주주와 채권자와 투자자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것을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4개의 우리 민주당 지역구를 잃었습니다. 울산의 김상욱 지역구, 부산의 전재숙 지역구, 충청도의 박수현 지역구, 평택의 지역구를 다 국민의힘에 뺏겼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분식회계. 분식회계에 기초해서 다시 새로운 경영진을 복귀할 때는 주가는 떨어지고 회사 이익은 손실이 나서 다음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분식회계를 바로잡고 제대로 변화를 시킬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오마이TV가 정말 큰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 객석과 그러네요. 연단을 동시에 한 화면 안에 담는 네.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다가 이제 최민희 의원 그렇지. 이 짜증낸 거잖아요. 카트를 막 당한 네. 거지. 근데 그만큼 긁힌 거야. 이게 실제로 닉슨 케네디 그 라디오 때 네. 대선이 아니라 이제 TV 대선에 어떤 대선을 통해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거 정말 이 매체 미디어 사에 남을 정도의 한번 돌려봐 주시겠어요? 네. 자, 델리민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정말 송영길 대선 때만큼이나 다시 네. 이제 한다. 종료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럼 발표하는 거네요. 네.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안건 투표의 뭐야?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이거 개표 종료하면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왕왕왕. 하고 아니 내려가셨어요. 올라오신 김에 한꺼번에 하시지. 아하, 한 대 더 피고 와야겠네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위한 전당원 결의문 그리고 전국 당원대회 아니 이게 권한- 절차가 있어서요. 이렇게 대표 결과를 종료하고 발표해 또 주시겠습니다.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하고 이런 이거 게 결의문 발표면 예. 아직 많이 남은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그 식순 다시 볼까요? 그 식순. 식순에 따르면 지금 요게 식순인데요. 폐회를 했고 이게 개표 종료가 이제 안건 결과 보고 안건 보고 지금 30 개표 종료 선언 이게 봐. 지금 아니 하나 개표 이게 많이 밀렸네. 개표 아니에요. 6시 아니에요. 6시 타임에 밑에 거 봐야 돼요. 네, 그죠. 안건 개표 종료를 선언하면 선언했잖아요, 하나, 방금. 둘, 셋, 넷, 다섯. 이거 앞으로도 많이 남았네. 예? 한 30분 지금 한 밀렸다고. 7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안건 처리 결과 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5분이면 하잖아. 근데 네, 그거는 한 5분 정도. 저게 내가 알기로는 방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그렇네, 위한 그렇네. 당원 결의문 채택에 관한 안건이었다고 그랬단 그치,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요거를 한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밀렸지? 저것도 오늘 투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투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보네요. 그러면 이게 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당원 개정하고 막 이런 것도 아직 안 했다는 건가? 똥 싸고 오라고 하시네요. 아까 그 철봉남 그것 때문에 미뤄졌나요? 철봉남 때문에 미뤄졌을 수도 있겠다. 철봉남. 네,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7시까지는. 네. 저는 7시까지 한번 우리 기다려보는 걸로. 고발뉴스 시청자분들과 사실 이 축제 시간을 좀 같이 보내고 싶은 조금 네,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냥 계속 있을래요. 네, 이 순간을 왜냐면 두번 죽이네요. 또 시간이 아니라 7시에 간다는 거 정도면 박수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축구를 정말 없었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월드컵 때 거의 잠을 못 자고 이제 축구를 계속 봤는데 이게 연장전을 가면은 막 좀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연장전까지 끝까지 보고, 그렇죠. 이번에 그 이제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게 좋죠. 전당대회에 여러 이제 언론들이 역할들을 했지만 저는 특히 가장 그 당원들에게 올바른 정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준 두 개 매체를 꼽자면 저는 뉴탐사와 고발뉴스를 뽑거든요. 그래서 고발뉴스 시청자분들이 이 순간을 저는 좀 이상우 선배님과 이 고발뉴스 가족들 취재진들에게도 함께 좀 이게 그 기쁨을 좀 나누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좀 시간을 그쵸, 이 장면은 보고 갖고 가야죠. 싶어요. 전 좀. 네.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코어가 떨어져 나간다. 우리 정은혜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말을 좀 보태자면은 20, 30대와 중도 여성 이런 분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김어준의 향후 계획은 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이 일단은 조국도 안 됐고 정청래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가지고 또 장사를 할까 봤더니 이런 게 또 있었네요.
자, 일단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30% 밑으로 떨어질 건데 분명히 그렇게 되면 재기 불가야. 나한테 네. 잘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 뻥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요것도 제2의 카드인데 소리가 꺼져 있네요. 뭐라고 그 뒤에 내느냐에 따라 네, 자신 김민석 후보가 내는 메시지만큼이나 정청래 후보가 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그 뒤에 내느냐에 따라 자신을 지지했던 층이 사실은 빠져나간 포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발표한다고 네.